네, 안녕하세요. 이변을 이다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하철 성추행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최근 지하철 성추행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 뭐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럼 우선 들어가기 앞서 지하철 성추행 처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성추행은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폭행 협박이 수단으로 된 경우, 특히나 이제 판례는 기습추행까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대중교통,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보시면은 폭행 협박이라는 단어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형법을 보시게 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시면 폭행 협박이라는 수단. 그래서 요거를 차이를 좀 보시면 공중밀집 장소, 그러니까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는 폭행 협박이 없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공중에 밀집할 수 있는 장소에서 벌어진 경우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중에 밀집한 장소에서 벌어졌다 하더라도 폭행 협박이 수단으로 된다면, 특히나 이제 판례 같은 경우는 기습추행까지 인정하고 있어서 그런 게 폭행 협박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그것이 인정이 된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된다는 거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지하철 성추행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억울한 경우가 있고 지하철에서 실제 성추행을 한 경우가 있겠죠. 그럼 우선 억울한 경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피해자는 버스나 지하철 내 CCTV 영상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출퇴근 시간대 붐비는 버스 혹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와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당시 지하철을 탄 시간이 언제고 어디서 내렸고 그 사이에 그 지하철 내에는 어느 정도의 사람이 있었고, 그런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앞에 나는 어떤 자세를 취했고, 나는 뭐 손을 들고 있었고, 아니면 뭐 가방을 어디에 두고 있었고, 아니면 나는 뭐를 하고 있었고,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진술을 하면서 그게 만약에 시스템에 영상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겠지만 거기서 이제 그런 자료를 좀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필요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하철 성추행을 한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한편 가뜩이나 성범죄 같은 경우 요즘에 기소유예가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랑 합의를 하는 경우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랑 합의를 진행해서 기소유예 받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되 반성문, 탄원서, 정치과 진료 내역서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뭐 피해자와 합의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합의가 될 수도 있고 합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거나 아니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점, 그 다음에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정치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고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대응해야 된다는 거 잘 알아두셔야 되고, 요즘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기소유예 내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자칫 잘못 대응하면은 이제 뭐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형이 선고되면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합의와 관련해 가지고 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합의가 우선은 경찰 단계에서는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 단계에서는 이제 형사 조정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피해자랑 직접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검찰에다가 요청을 해서 형사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제 말 그대로 검찰에서 이제 합의를 진행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제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랑 합의가 안 되면 이제 검찰에다가 이제 그 형사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피해자랑 합의를 형사 조정을 통해서 피해자랑 합의를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거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요거는 보시면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이건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그다음에 요것도 제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이건 기소유예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지하철 성추행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거나 사안에 비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기소유예로 막을 수 있는 거를 벌금형이 선고돼가지고 뭐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올라가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고,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혐의를 인정하던 부인하던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할 필요가 있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때는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범죄 관련 그러니까 성범죄 관련 전문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님들 중에서 이제 성범죄를 좀 많이 하시는 경우 이제 뭐 성범죄 관련 전문 변호사라고 뭐 이렇게 지칭하긴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대한변협에서 인정하고 있는 뭐 성범죄 관련 전문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도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신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변협에서 인정하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신지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범죄 관련 사건을 많이 진행해 보셨는지, 그리고 그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냈는지 그걸 꼭 확인하셔도 확인하셔서 그런 요건을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에 있다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